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자, 교재는 311페이지 여러분 펴입니다. 양도소득세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양도가 뭐냐 이걸 보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지난 시간에 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할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일반적으로 얼마 공제합니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름은 틀리고 그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80% 곱한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을 공제합니다. 실적으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죠? 자, 9억 공제한 다음에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곱합니다.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독소 1세대주택자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시요.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6억을 또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지분이 균등하니까 6억씩 나눠지니까 6억 초과하지 않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 26회 때 공동소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인데 지분이 균등하고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일 때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5억씩 나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배웠고요. 세율은 종부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택분 같으면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0.52 아직은 못 외우면 괜찮습니다. 0.5%부터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27회 시험에서는 종부세 종합문제 속에서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종부세 세율은 1,000분의 3, 0.3%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틀렸죠, 여러분들? 0.52 최저 0.5%예요. 근데 5억 원일 때 0.3%, 1,000분의 3 틀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고를 수 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이런 거 별도 합산 아직 모르셔도 괜찮지만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단위가 작습니다.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80% 곱한 금액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단위가 크죠. 상가토지니까 80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80% 곱하고요. 세율은 그냥 누진세율 정된다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자세하게 안 했어요. 우리가 세부담 상한선 적용된다고 그랬죠? 재산세 마찬가지로 보유세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세금 못 넘게 하느라고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있다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습니까? 그 진도에 따라서는 제가 안 한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보유세 부담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못 참는 세금이 직접세 중에서도 세율 인상되면 못 참는 게 보유세라고 그랬잖아요. 전년도에 세금 몇만 원 낸 것보다 재산세 몇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낸 것보다 몇만 원만 올라도 사람들이 못 참는다고 그랬는데 얘기 안 했어요? 모르는 것 같으네. 자,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 못 넘게 할 때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안 했나? 하여튼 자, 좋습니다. 그럼 이건 맞춰야지. 종부세 고개를 드시고 부가징수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이 언제냐고.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7월 1일 바꿔서 27회 시험에 나오는데 6월 1일이죠. 재산세하고 과세 기준일 동일합니다. 납세금 성립시기도 동일하고요. 6월 1일이고 재산세 정부 부가가세 원칙으로 하죠. 자, 그래서 관할 세무상이 세금 결정해서 이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데 그 고지서 보낼 때 납부 기간은 무조건 딱 정해져 있죠.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해서 부가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16일부터 30일 아니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기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지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
자, 그때 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서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 다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종부세랑 헷갈리라고, 재산세랑 헷갈리라고 종부세 바꿀 수도 있고, 또 주택분 종부세 납기는 뭐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자, 무조건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 주택분, 과세상 종류 관계없습니다. 재산세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목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종부세 물납 허용돼야 한대요. 물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물납 폐지됐죠. 2016년도부터 물납 폐지됐고, 그래서 뭐 27회 시험 지문에는, 종부세 지문에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자,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종부세. 분할 납부는 허용되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분할 납부 기준금액 똑같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우리 집은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었잖아요. 그래서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종부세도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예?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7월 31일이 그 납부기한이면 그때 지나서 45일이니까 한 9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죠? 12월 15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할 때 납부기한 기간의 끝 12월 15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다음 년도 2월 15일,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얘기해 드렸죠? 분납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는 뭐 그 인문수에는 없지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올 거지만, 인문수에는 없지만 소득세 우리의 총설적인 얘기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한번 없었지만 제가 적어드렸었어요.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콧물 막 좀 나오고 막 그래서 그런 거 좀 고생했었죠. 코를 하도 풀었더니 여기 코 아래가 뭐가 빨갛게 되고 그러더니 헐어버렸어요. 거기가. 상처가 나가지고 하도 이렇게 뭐 코 풀고 그랬더니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올 때 오늘 오전 강의가 없었어요. 오전 강의가 오전에 하는 거는 종강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강해가지고, 이제 11월, 12월 과정에 거기는 종강을 미리 빨리 해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해버리는 바람에 오늘 집에서 12시까지 자다가 지금 왔습니다. 허둥지둥 왔는데, 얼굴이 상태가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가 그래 돼가지고,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뭐도 좀 바르고 그랬었는데 소용이 없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요. 저 표시가 나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시간이 약이죠.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뭐 어차피. 11페이지 펴놓으시고 계속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그럴 때 소득세법의 소득의 종류, 열거된 소득의 종류 8가지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험은 뭐 종합소득에서는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으로서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이 3가지를 나중에 이제 공부한다고 그랬고,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거고요. 그럴 때 소득세 과세 방식이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종합과세하고 뭐 분류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이 있는데 제가 2가지만 소개해드렸어요. 자,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 분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계산해? 따로 계산해? 따로, 당연히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분류과세 방식입니다. 분류과세 방식.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종합과세 방식이 원래 기본이지만 분류과세 방식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연인 개인 내는 세금이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세 부과되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인데, 이 소득세 우리 같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의 범위를 달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납세 범위를 달리할 때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얼마?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니까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항상 거주자 그러면 누굴 떠올려야 되냐면 싸이를 항상 떠올리고, 비거주자 그러면 누굴 떠올려요? 마돈나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 있습니다.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납세 의무 있지, 마돈나는 국외 소득은, 우리나라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납세지를 배우는데, 거주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어디요? 주소지. 집값과는 분리보라고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근데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을 소유지. 사업장이 없을 때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7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에서 문제 나왔던 거 뭐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자, 보세요. 국내에 어떤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데, 국내 소유자는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데 거주자의 주소지와 이 상가 건물의 소유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를 때 상가 건물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국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죠. 그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는데 그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면 미국에 당연히 우리나라 내야지, 그죠? 우리나라에서 양도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납세지는 하여튼 이렇게 어떤 세목이 조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뭐 소득세, 뭐 이런 등등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 의무 범위 달리한다는 거, 이런 것들. 다만 이것도 했나요, 제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고소 둔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 있지. 그죠? 4년 주소고소 둔 거주자는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옛날 시험에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그래서 옛날 시험에 1번 지문에 국내 양도일년제 1년 주소 둔 자, 2번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2년 거소 둔 자, 3번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3년 주소 둔 자, 4번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4년 거소 둔 자.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지.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 둔 거주자만이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비거주자는 뭐 당연히 국내 소득만,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 양도했을 때만 납세 의무 있지, 국외 소지하는 자산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약, 우리 저 인문서 없지만 배웠었고요. 또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소득세는 인세요, 국세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요. 그럴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대상이 되느냐, 이거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저 26회, 25회 연달아 독립법원도 나왔었어요.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어떤 거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자, 보세요. 미등기 전세권은 대상이 되겠습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돼요?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보면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은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직장 다니면서 합격해가지고 저기 한
그 카페 제 자주 오는 그 수강생 소개드렸잖아요. 그 합격생. 예? 그래서 뭐 직장 다니면서도 저 분양권 전매가 1,000만 원 넘게 번 수강생. 그래서 저한테 밥 산 얘기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했죠? 예, 그러니까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 상권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그래서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또 대상이 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시동생 명의로 치렀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이 명의를 바꾸면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본다고 그랬죠?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그 계약금을 치른 자가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얹어서 팔면 그 프리미엄 상당에 대해서 양도세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계속 기타 자산 4가지가 있는데, 자, 기타 싸그리다가 아니라 4가지가 있었죠, 글자 그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가지예요. 특정 시설물 이용권과 이용권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 돼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또 특정 법인의 주식 2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주금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대주주 양도하든 소액주 양도하든 무조건 대상이 돼요. 비상장 주식. 근데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잖아요. 자, 주권 상장 법인 주식 어느 때만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예제로? 몰라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안 나왔나요, 여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되는데, 제가 그냥 자세히 설명 안 드렸나 보네. 예. 예, 그래요? 예, 그래 몰라도 돼요. 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저 설명드릴게요. 일정한 또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파생 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파생 상품하고 이런 것들은 일정한 주식은 대상이 되는 게 있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상 쓰고 그래. 인상 여기 펴 여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이거는 설명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실질과세 현실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죠. 그 형적 이전은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적 이전은 양도가 아닌데,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 여전히 채무자가 세무식하고 변제액의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이전하는 이런 것은 자, 사실상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잖아. 근데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각, 변제, 충당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했잖아, 이거. 이건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뭐라고 대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311페이지 오늘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있죠. 시험에 또 26회 시험 때 나왔었고요. 또 27회 건너뛰었지만 28회 시험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목 운동부터 여러분. 아이고. 예. 자, 반대로도 돌립니다, 여러분. 예, 반대로 돌리시고. 예.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에서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이분날 이렇게 또 나와서 내가 지난주에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 본방 사수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제가 보니까 젊은 청춘들 조금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젊은 청춘들은 소울 빠졌구만. 역시 또 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자, 어렸을 때는 뭐 크리스마스는 뭐 이런 거 되고 그러면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 되고 그러면 가슴이 막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슴 설레이는 게 없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이 설렘이 없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이게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 설레이고 어떤 거에 설레이고 어떤 사람에게 설레이고 어떤 것 일에 설레이고 이게 설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조그만 일 갖고도 막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막 어떤 사람한테도 설레이고 막 그렇잖아요. 우연히 본 어떤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고서도 막 심쿵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인생이 이제 슬퍼진단 말이죠. 그래도 물리적인 나이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에 설레이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막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이런 것처럼. 자, 어떡하네.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수험생은 묵묵히 전진하셔야 되겠죠. 자, 311페이지 먼저요. 양도로 보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는 거. 시험에서는 양도로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양도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자, 요거 이해한다면은 제목만 기억하고서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제목만 잘 기억하고서. 그래서 매매요. 자,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매매,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매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쪽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매는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이제 자, 인문과정이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지 다음부터는 이제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어떤 부동산을 갑과 을이 매매를 해요. 그러면 갑은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요.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죠. 무슨 대가를 거래대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요 갑의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죠. 그래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요 여기에 공매나 경매도 포함합니다. 공매나 매도에는 공매나 경매도 포함해서요. 공매나 경매도 포함해서 요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공매나 경매도 포함해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부 수강생이 싫어해요.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데 요 얘기를 항상 해 드리는데 싫어하는데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가 요 부분을 강의했더니 쉬는 시간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한테 와가지고요. 교수님 뭘 좀 물어봐도 되나요? 예. 자,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제 친구네 집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 친구네 집이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그 집이 경매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양도세가 갔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그럴 수도 있지. 아, 참면서 한숨을 쫙 꺼지게 딴 곳에 있으면서 제 친구 얘기인데 죄송해요 그러면서 간 주부 수강생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주부 수강생을 제가 어깨 축 늘어뜨리고 걸어가는 주부 수강생을 불러서 다시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실상 유상 이전. 자, 요거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배우는 거지 이게 실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 요건 별개예요. 무슨 얘기냐면 1억 원에 산 것을 1억 원에 샀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 7천만 원에 경락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공매 넘어가서 그러면 1억 원에 샀는데 7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3천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양도세 과세될 게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유상 이전이냐 아니냐만. 공매나 경매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 받고 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세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집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에 해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또 교환이요.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데요. 교환은 그러면 뭐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선 분류식 계약이니 어쩌니 하면서 민법에 배우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게 교환이에요. 맞바꾸는 거. 그럼 보세요.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갑 소유의 A 건물이 있어요.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동등 가치로 맞바꿔요. 그럼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B 토지를 받잖아요. 자,
갑은 을로부터 B 토지를 대가로 받고 자신의 A 건물을 이전하니까 갑의 A 건물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당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갑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을의 이 B 토지 이전도 양도당합니다. 결론, 교환은 거래 양당세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요, 법인의 현물 출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인의 현물로 출자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출자자 갑이 있어요. 출자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습니다. 설립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출자자 갑이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근데 갑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으로 현물로 출자를 해요. 그러면 자,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됐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자, 설립회사로부터 뭘 받았어요? 주식이나 출자 지분, 신주를 배송받잖아요. 주식이나 지분을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이 출자자 갑의 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딴 거 없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매매, 이미 경매든 공매든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교재를 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양도로 보는 경우에 하나하나 지금 매매에서 그 매도,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소개드렸죠? 그리고 대물변제가 나오는데, 대물변제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배우고 오시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순환에. 자, 대물변제. 그 다음에 조세 물납은요, 여러분 보세요. 조세 물납은 왜 양도에 해당하냐면,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는, 저를 보세요.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조세 물납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조세 물납은 왜 양도에 해당하느냐? 우리 금전 납부 원칙에 예를 들어서 물납이요,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야 재산세 내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물납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됐고요,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그러면 채무를,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예? 부동산을 나중에 이제 이게 대물변제인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세금을 재산세를 노원구에 내야 되는데 부동산을 물납하면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 사실상 이전됐습니다.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부동산을 금전 납부 원칙에 가름해서 부동산으로 조세를 물납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대물변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수용이나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는데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인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권자가 있어요. 수용권자가 있습니다. 자, 수용권자가 있으면 갑이 자신 소유의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무슨 대가를 받느냐? 보상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받고 자, 이전했으니까 갑의 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요 토지 소유권 이전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적으로 자, 매매가 이루어져서 어떤 수강생이 있었어요. 싫어합니다. 키가 구척 장신, 그러니까 한 1m 한 85도 넘고 거의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올려다 보는 수강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렇게. 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저 뒤쪽에서 그 수강생들 많고 그런데 저 뒤쪽에서 쉬는 시간 잠깐 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성큼성큼 딱 걸어오더니 있죠.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넘기고 있었는데 요 앞에 딱 오더니 교수님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는데 옥상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자,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한테 담배 한 대를 권하면서 아이고 교수님 막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더라고요. 막 한참 뭐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요지는 이거예요. 자신이 충청북도 어디에 부모님한테 농지를 받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도로가 났나 봐요. 그래서 토지 수용당했었겠죠. 도로가 났었는데 보상금을 받은 게 있었는데 요번에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세금 내라고 뭐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내 땅에다가 지들이 멋대로 도로를 내고 보상금 조금 주고서 말이야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흥분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나한테 꼴보면 대고도 맞고 아니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당하고 소득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한 거지 마이너스인데 소득도 없는데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했겠냐?
안내 그 나중에 그런 거 저 내가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이의 신청이 뭐 따져볼 것도 없고 어떡하네 그 안 내면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세금을 빨리 내는 게 상책이다. 안 내면은 니만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뭐 하면서 이 아주 이럴 법이 있는 거예요. 있기는 하면서 간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수강생은 아직까지도 합격했다는 소식은 못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자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수용도. 그 다음에 그 뭐 당구장 표시 보니까 교환하는 물건의 동등 가치로 현금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양도를 봐. 교환은요 금전 이외 재산권으로 맞바꾸기 때문에 현금이 자 수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도로 봅니다. 하여튼 상대방 부동산 여기 아까 교환 교환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교환 갑소유의 자신 B 토지 이전하고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대가로 받잖아요. 갑은 을로부터 B 토지를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환은 금전이 수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부동산을 받고 이전하는 거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부담부 증여가 나오고요. 동그라미 3번 뭐 또 요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요 3번 얘기도 또 뭐 대물변제로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그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기본서 나오면 나중에 판례와 통식 내용으로서 대물변제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담부 증여가 중요해요. 조금 이제 부담부 증여가 좀 어려운데 좀 중요합니다. 이 부담부 증여가 올해 17년 개정세법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도 이게 좀 개정이 되고 등등 부담부 증여가 28회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27이 안 나왔기 때문에 28회 시험은 중요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내용인데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요 정도만 양도로 보는 경우 매도, 자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조세 물납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용 등등 뭐 양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대물변제라고 그래서 대물변제와 물건으로 대신해 변제하는 대물변제와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제가 이번 순환에는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인데 요거 나중에 말씀을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배우고 요까지만이라도 기억합니다. 매매, 공매 경매 포함해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변제는 아직 뭐 뭘로 되죠? 조세 물납이라든가 수용 이런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줄줄이 깨고 있어야 돼요. 제목을 깨고서 나오면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3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환지 처분으로 인한 동그라미 1번에 312페이지 맨 꼭대기 있죠.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법적인 거 이런 데서 학계론적인 개념들을 그런 과목에서 배우고 오시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건데 뭐 살짝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여기 봅니다. 저 양도로 보는 경우였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또 뭐 다른 과목에서 배우고 오면 더 잘 이해될 거예요. 다음 순환에는 오늘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 같은 거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이제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아요. A-라는 토지로 환지받았어요. 환지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과목에서 배워요. 자, 환지받게 되면 지목도 바뀌어 있겠고 지번도 바뀌어 있겠죠?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됩니다. 그때 이 사업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에게로 이렇게 환지해줄 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도시개발법 개발사 벌어지는 지역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토지가 만약에 요만큼의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그러면 보류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공익적 공공의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나 또 요거 공사 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를 말해요. 공사 비용에 대체하기 위한 땅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나 공공용지를 우리가 통칭해서 보류지라고 하는데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원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했는데 요게 그러면 요 이전에 대해서는 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근데 원래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대가를 받고 이전해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데 왜 양도에 당하지 않냐고 하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원토지 소유자들과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얘네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으로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론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정책적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그랬는데 여기 한번 잘 보시려는 분들 원래 아까 토지 교환은 부동산 교환은 거래 양당사다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배울 건데 여기 보세요. 오늘은 살짝 맛배기로만 봅니다.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토지 경계가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럼 토지 경계가 너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경계를 이렇게 똑바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거 그림이 잘못되어 있다. 진짜. 자, 여기 너무 튀어나오고 여기 너무 들어가 버렸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토지가 경계가요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뭐 하여튼 똑같다고 쳐. 그러면 너무 토지 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토지 경계를 이렇게 똑바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자, 요 갑과 을에 있어서는 요만큼씩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럴 때 이 토지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그냥 부동산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요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요건이 있는데 요건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그 요건이 나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토지 경계 변경,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양도담보.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액에 대해서 돈 못 갚으면 유망대로 알아서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312페이지 지금 312페이지 맨 꼭대기에서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습니다.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데 단 또 몇 줄입니다. 채무 불이행 등에 따른 당해산을 변제 충당한 경우. 자, 돈 안 갚으니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는 변제 충당했다고 하는데 매각한 경우는 양도에 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또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고 또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에 당하고요. 이런 것들. 공유물 분할도 나중에 또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5번, 6번 같은 거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보세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소유권이 왔는데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자 계약에 얘네들 사이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민법에 배우죠.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해요. 이게 소유권이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 요 을로 왔던 것이 다시 잘못 온 거니까 무효판결 돌려주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줘요.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소유권 환원돼서 이전할 때 요때 을에서 갑으로의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해야 당하잖아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양도소득세는 아까 분명히 했어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무효 판결로 잘못 온 거 소유권 하나 돌려주는 거는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죠.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하나는 양도에 당하지 않고 26회 시험 때 질문이 나왔었고 6번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죠. 요것도 어떤 건지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언제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분할 청구 행사로 인한 이전 이런 것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이혼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권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돼요. 그럼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준다 할지라도 그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그게 어떤 건지는 다음 순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고 자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당하지 않고
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매매원이 무효소에 의한 소유권 환원 같은 것도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그냥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대충 이해하고 제목만 대충 눈여겨 봐놓으시고 그 넘어가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교하게 이제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확히 이제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과세에 제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럴 때 비과세 종류자가 있는데 거기 보세요.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가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번호는 3번까지 되어 있지만 세분하면 종류는 4가지인데 먼저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어떤 거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채무 변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 변제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전부 다 파산재단에 속하게 돼요. 그럼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됐을 때 누구한테 양도세 부과할 거예요? 예? 법원에서 이 사람 빈털터리라고 인정했는데 누구한테 양도세 부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때 제목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한다면은 2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 교환. 자, 맞바꾸는 거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또 일정한 농지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분합으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동그라미 3번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를 위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 양도소득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를 위한 소득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득의 종류는 번호는 3번까지 되어 있지만 세분하면 4가지죠. 절 보세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4가지 비과세 소득 여러분들. 자, 종류를 상식처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 비과세. 비과세 종류에서 땡땡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항상요 우리나라 국내 양도일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한 1주택이요 보유기간은 몇 년이요?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보유하고 팔 때 2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식적으로 뭐 몇 년 보유하면 비과세냐?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 1주택을 요거 몇 년 보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주택은 주택수익계산에 포함 안 해. 절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가 있고요. 또 필리핀에 주택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으로 본다고요? 1주택으로 봅니다. 필리핀이나 미국에 있는 국외 주택은 주택수익계산에 포함 안 해요. 국내에만 1주택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에 있는 주택 하나 우리나라 국내인 주택도 없고요. 미국에 있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 미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1세대 주택 비과세 해주느냐? 안 해줘요. 1세대 비과세는 반드시 양도일현재 국내 우리나라에 있는 1주택 2년 보유했을 때 그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익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단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비거주자가 이제 거주자로 전환되는 그런 경우에는 3년을 보유해야지 1세대 비과세 받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냥 거주자인 상태잖아요. 그냥 거주자니까 거주한 상태에서 그 거주자로 양도하는 거니까 보통은 하여튼 몇 년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거기 당구장 표시 312페이지 거기 당구장 표시를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가지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적 밖은 10배까지의 그 주택의 부속토지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5배나 10배를 넘는 부분의 주택 부속토지는 비과세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비과세는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이 도시적은 5배, 도시옥박은 10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팔면. 그 다음에 3번 고가주택 양도시 이렇게 되는데, 고가주택이라는 게 뭔지 살짝 좀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근데 시간이 돼 버렸네. 그럼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그럼 쉬었다가 고가주택이 뭔지 다음 시간에 또 1세부터 비과세 살짝 대략적인 요건만 한번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